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제주간 오전 항공편 증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증편 추진을 해당 부서에 직접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호남 지역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얻어 압승했습니다. 향후 경선 역시 대세론이 작용할 전망입니다. 무주에서 오빠가 여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정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군산 제주간 오전 항공편의 증편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걸림돌이 뭔지 파악해 이 증편을 추진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직접 지시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공항은 하루 2차례 제주로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4편 모두 시간대가 오전에 몰려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 많은 도민들이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청주나 광주공항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로 제주로 출장을 가는 도와 교육청 공무원의 72%는 광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개설에만 몰두해 군산공항 활성화에는 뒷전이었던 전라북도가 뒤늦게나마 군산공항 증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간부 회의에서 군산공항의 오전 증편에 적극 공감한다며 담당 부서에 걸림돌이 뭔지 파악해 해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민 편의는 물론이고 새만금 국제공항 개설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산공항의 수요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전 증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향토기업인 이스타항공에 군산공항 증편을 요청하기로 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호남 민심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과반을 얻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표를 얻으며 대선 후보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23만 6,300표 중 14만 2,300표로 60.2%를 득표해 20%인 2위 안희정, 19.4%인 3위 이재명, 0.4%인 4위 최성 후보를 모두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저 문재인이 정권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민주당 경선의 첫 관문이자 향후 전국 판세를 좌우하는 호남의 민심이 문 후보를 과반으로 지지하면서 지지자들은 문 후보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껏 고무된 표정입니다. 안희정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바람처럼 어게인 2002를 주장했지만 문재인의 대세론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민주당의 젊은 후손 저 안희정의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한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을 한편 민주당 호남 경선에는 4명의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일반 주민 등 7천여 명이 찾은 가운데 대회 시작 전부터 응원전을 벌이고 후보를 연호하는 등 후보 지명 결승전 같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우석대 태권도학부 학생 등 172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1인당 3만 6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우석대 교수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학생들을 동원한 이들이 민주당과 관련성이 있는지는 검찰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북 공동행동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결선 투표제 도입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에서 여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금전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가정 불화와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간의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상재 기자입니다. 방 안에 이불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고 바닥에는 혈흔이 선명합니다. 어제 오전 7시쯤 무주의 한 가정집에서 47살 황 모 씨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황 씨의 여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황 씨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던 것으로 미뤄 금전 갈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야 말은 그래. 야만 조사를 더 해봐야 돼. 여기 와서 안 되면 자기 자살을 하겠다. 지난달 부안에서는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30대가 70대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 가족 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7년 동안 발생한 친족 간의 살인 건수는 600여 건, 가정 불화와 정신질환, 경제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것이 상실감 또는 배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살인이라든지 강력한 범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이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로 가족 구성원 간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어젯밤 8시쯤 전주 원당교차로 부근에서 59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회전교차로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경찰은 김 씨가 완주 구의 방향으로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장 시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주 월드컵 추진단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천연잔디 식재 작업을 완료하고 국제축구연맹인 피파 시설 담당자의 실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120억 원이 투입된 경기장 시설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전주시는 티켓 판매와 홍보 등 대회 성공 개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봄이 되면서 전주국제영화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주국제영화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가 개막작과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헝가리 영화인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와 직원으로 일하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진정한 교감을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공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인물들의 관계들이라든가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적확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는 헝가리 영화가 좀 더 이색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달 27일에 개막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주제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지난 몇 년간 도전적이고 논쟁적인 작품을 상영해온 영화제는 올해도 박정희와 박근혜 신드롬을 친박 성향 시민들의 시각으로 분석한 미스 프레지던트 등 화제작을 선보입니다. 지난해보다 18편 늘어난 58개국 229편이 상영됩니다. 블랙리스트의 망령이라든가 또 이런 검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검열의 그런 망령들에서 좀 명확하게 벗어나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개폐막작과 야외 상영이 열리는 야외 행사장은 돔 모양의 천막을 쳐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면서 학교 급식도 우리 지역 식재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도내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산물의 시군 교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로컬푸드 기획 마지막 시간, 앞으로 과제를 이경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쇠한 초등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되자 유기농 쌀과 인근 지역에서 난 감자, 당근으로 만든 카레로 식사를 합니다. 장수에서 나는 신선 농작물이 한정돼 있어 예전에는 멀리 전주나 광주에서 조달했지만 최근엔 무주, 진안, 장수의 학교급식센터가 친환경 재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턴 학교급식에 필요한 13개 품목을 함께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수의로 진행되다 보니까 유통 단계가 좀 길고 신선도가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고산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미라 씨는 학교 급식용으로 딸기를 공급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라 무농약을 고집하고 꼭 써야 한다면 할미꽃 뿌리 등을 삶은 천연 농약을 사용합니다. 농작물을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역의 소농과 소비자를 직매장을 통해 연결하며 시작된 로컬푸드 운동. 이제는 매장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학교 급식을 로컬푸드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농민들에겐 책임감을 심어주고 아이들에겐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깨우는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공 분야의 급식 예산이 해당 지역 농촌에 제대로 돌아가고 벽의 요출을 완화하고 그 지역 학생들을 보다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도내 농민이 함께 잘 사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습니다. 도시 간 구매력의 격차가 있는 만큼 시군 교류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열악한 지역 농민에게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로컬푸드 정신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전라북도 시군들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로컬푸드가 우리 곁에 첫 선을 보인 지 5년. 농민과 소비자를 살리기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 시내 하천 산책로에서 전동기 운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동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천변을 걷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전동기의 진입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주천 산책로 10곳에 통행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전주 동물원에서 만개한 벚꽃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AI가 심각 단계를 유지하면서 동물원 휴장이 무기한 계속되고 있어 4월 초 야간 개장이 올해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동물원은 AI가 확산되던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임시 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완주군은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이전으로 이상 기온에 대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 지원금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와 출산 축하용품 지원 등이 새로 도입되는 등 임신과 출산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주어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을 고산면 만경강 수변공원 부지로 이전했습니다. 기온과 습도, 강수량과 적설, 풍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관측 시스템은 그동안 용진읍에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부지 이전으로 주민 생활과 영농 등의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확한 기상 관측을 통해 기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홍보와 예산 지원, 자격 검정, 수료증 발급 등 안전 교육 업무를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각종 응급 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군이 마을 축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마을 축제는 오는 9월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데
마을 중심의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일정과 내용 등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가 진안에서 개최되는데 진안이 마을 축제의 원조로서 진안의 위상을 높이는 마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 장군이 장류축제 주제와 대표 프로그램 포스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공모는 장류의 세계화와 미래형 축제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넷이나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봄과 사랑에 어울리는 합창곡을 선보입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은 오늘 아코디언 연주자 알렉산더 셰이킨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수가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를 엽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클래식 기타 남매 듀오 비토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남성 중창단 포르테의 초콜릿 상자 공연이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곽신영 개인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고부봉기 재현 행사가 오늘 정읍 이평면 말목장터와 예동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내 몸을 살리는 건강 밥상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정읍 중앙도서관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저자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완주군은 오늘 만경강 수변 생태공원에서 제72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갖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는 옛날 극장과 관련된 추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이며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4도, 군산 13도 등 12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상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